세상의 법칙이 바뀌었습니다. AI라는 거센 파도 속에 살아남을 단 하나의 방법,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영철 교수와 박정근 교수의 통찰이 담긴 AI 폭풍이 온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2026년 생존 전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6년 당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생존 지도를 지금 바로 펼치십시오. 요즘 학원 앞에 줄 서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아이들한테 AI 선생님이 생기면 어떨까? 그게 현실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AI 폭풍 온다 시작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가져왔어요. 요즘 학부모들 사이에 엄청 뜨거운 얘기가 있어요. AI 과외라고 그러는데요. 월 몇 달러짜리 앱 하나가 우리 아이 수학 선생님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좋다는 말도 있고 오히려 독이 된다는 말도 있거든요. 학원비는 비싼데 AI로 대체할 수 있을까? 오늘 그 현실적인 질문을 꺼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딱 한 분 모셨습니다. 직접 교단에서 AI를 가르쳐 보신 분, 저희 30년 지기 동료 박정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받고 저도 자녀를 두었던 부모 입장에서 한번 제대로 따져봐야겠다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오늘도 속 시원히 풀어주세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목이 잠겼네. 인공지능은 도구일까요? 동료일까요? 아니면 경쟁자일까요? 답을 찾기 전에 질문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생각의 알고리즘을 재설계하는 시간. AI 폭풍 온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2026년 생존을 위한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1부 시작합니다. 박 교수님, AI 과외 선생님이라고 하면 좀 막연하잖아요. 실제로 어떤 게 있어요? 네, AI 과외 선생님이라고 하면 왠지 이제 차갑고 어려울 것 같지만은 사실 전교 1등 형하고 누나를 옆에 두고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혹시 칸 아카데미라고 들어보셨나요? 저 처음 들어봐요. 네,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친구들이 이용하는 공짜 인터넷 학원 같은 곳인데요. 일명 칸미고라고 하죠. 칸미고. 네, 이게 네네. 얼마나 인기 있냐면요. 지난 1년 동안 약 70만 명이 유저가 생겼는데요. 우와. 수원 종합운동장을 꽉 채운 네네. 인원의 20배 정도 넘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거 70만 명이 1년에 구독자가 생겼으면 대단히 많은 거네요. 네,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체감을 느끼기 힘든데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사용자가 4만 명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1년 만에 17배가 뛴 거예요. 우와. 전교생이 약 한 1,000명 정도인 학교를 치면은 작년 한 반에 30명 정도만 쓰다가 올해는 전교생이 쓰는 물론이고 옆 친구들까지 몽땅 AI 선생님을 두고 이제 과외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냥 챗GPT처럼 답 알려주는 건 아니겠죠? 네,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답을 딱 알려주는 그건 숙제 대행 셔틀이죠. 그죠? 그래서 챗GPT하고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가 차이점은 뭐냐면요. 그렇죠. 답을 챗GPT는 이제 바로 답을 주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머리를 안 쓰고 그렇죠. 손가락만 쓰게 되는 그런 거인데 이 칸미고는 절대 답을 먼저 말해주지 않네요. 아주 밀당의 어떤 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스무고개를 하는데 정답은 빨간 사과야라고 말한 게 아니라 빨간색일까 초록색일까라고 이렇게 해서 서로 밀당을 굉장히 잘 하고 있고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쉽게 이게 풀어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제 스스로 깨닫게 만들게끔 유도 질문을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틀어놓고 가만히 있는 거 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원리였군요. 선생님이 아니라 코치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뛰는 코치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학생들의 설정 물어봤대요. 야, 답 딱 올려주는 AI가 좋아? 아니면 자꾸 질문해서 귀찮게 하는 칸미가 좋아? 그렇게
했더니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의외로 귀찮게 하는 칸미고가 더 좋다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의외네요. 네. 네. 그 학생들도 되게 똑똑한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마음 한국 속에서는 챗 GPT가 대답해 주는 거를 이거 내 실력이 아닌데 찜찜해 라고 하는 양심이 그래 있는 거죠.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저 근데 그게 핵심이긴 한데요. 저도 예전에 HTML 뭐 이런 거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가르쳤을 때 그랬거든요. 답 그냥 알려주면 그 자리에서는 고마워하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또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스스로 풀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답을 알려주면 이게 진짜 느는 건가 그런 문제도 들어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쪽에 대해서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요? 네, 고기를 잡는 법 가르쳐야지 고기만 구워주면 금방 배가 고파지는 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살만 칸이란 분이 이제 그래서 칸 아카데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돈 많은 집 아이들이 비싼 돈 주고 1:1 과외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인공지능 덕분에 누구나 전용 과외 선생님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8학군 하는데 앞으로 이제 8학군도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요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 학교가 없어질라나 아니면 학원이 없어질라나 네. 뭐 그런 생각도 가끔 드는데 그래도 전망을 하기에는 교사는 코치로서 살아남을 것 같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교사의 역할은 근본적인 역할은 학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만이 네.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지. 네. 막 행정에 치여가지고 그다음에 뭐 전달식의 그런 교육은 이미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정답을 맞추는 주입식 교육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는 것 같죠. 그렇죠. 앤서 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라 이제 해답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한 거죠. 글쎄요. 그래서 뭐 이제 학원도 또는 뭐 교사도 뭐 변혁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AI 과외 시장은 얼마나 크게 커지고 있는 건가요? 사실 이 시장이 커지는 속도를 보면 거의 뭐 로켓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숫자를 들으면 머리 아프니까 급상승하는 거예요. 네, 체감되게 비율을 떨자면은 이 시장 규모가 한 16억 달러라고 이러는데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한 2조 원이 되거든요. 몇 년도 기준이에요? 이게 작년의 기준인 것 같아요.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제가 체크를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가 전체가 1년 동안 파는 치킨값보다 훨씬 많은 돈이 이 AI 과외 시장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6년 뒤에는 이 시장이 한 5배가 커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학생 친구들 용돈으로 비유하자면 오늘 한 달 용돈이 한 5만 원 받아온 친구가 6년 뒤에는 매달 25만 원 받는 급으로 시장이 커진다는 겁니다. 엄청난 시장이 되겠네요. 네. 그 교수님 써놓은 거 제가 잠깐 컨닝해서 보니까 2030년까지 80억 달러까지 성장한다고 그렇게 써 있네요. 그래서 5배가 된다고 그래요. 네. 자, 그러면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뭐 당연히 이제 부모님들을 주머니에서 나오시겠죠. 학부모 지갑에서. 네, 그래서 이제 지갑이 가벼워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아주 착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과외비가 우리 생활비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과외 때문에 뭐 그 엄마들도 집에서 애 못 보고 돈 벌러 나가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던데 과외비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교육에 어떤 뒷받침이 되긴 하는 건데요. 네네. 이제는 앞으로 이런 그 과외비라는 원가가 거의 제로화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엄마들의 역할은 학생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그 교육을 시키거나 그런 욕구를 자꾸 니즈를 자꾸 이제 자극을 시켜주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게 그 비용을 보면 교사는 돈을 내요? 무료인 것 같아요. 교사도 이제 교사도 무료죠. 그러니까 네. 학생은 뭐 4달러 이 정도 낸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돈으로 하면 지금
환율이 오락가락해서 한 6천 원, 6천 원? 6천 원 네, 그렇죠. 정도쯤 되겠죠? 네네. 요즘 환율로? 네. 그러면 학원비가 보통 뭐 오지간한 거 하나 우리 손녀딸도 어디 뭐 태권도 다니고 뭐 다니고 한 군데 가면 한 40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6천 원이면 이거 그 버스비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한 여기 어디 가서 라면에다가 뭐 좀 넣어서 먹으면 6천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저네요. 거의 뭐 원가 수준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글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니까 이게 설마 끈값도 안 되는 그런 돈이 이제 성적으로 오르겠어? 야 웃긴 소리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표준 편차가 한 0.23 정도로 등수가 이제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0.23 체감이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이게 표준 편차 0.23을 좀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23이라고 하면 작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 안 되는 소수점으로 거죠. 이야기하니까 예, 더욱이나 그래서 교육계에서는 이 숫자를 기적의 숫자로 이렇게 통합니다. 그래서 기적의 예, 숫자. 우리 운동장에서 이제 100m 달리기를 생각해 보세요. 0.23이라는 건 엄청 차이 나죠. 네, 뒤쳐져서 뛰던 친구가 앞서가는 친구 4-5명을 한꺼번에 제치고 그러니까 선두로 엄청 차이 선두로 나는. 박짝 간다는 거예요. 스케이트나 뭐 달리기 이런 걸로 뭐 엄청난 그렇죠. 차이죠. 우리가 100m 달리기 할 때 보통 8초, 9초, 한 12초 이렇게 하는데 0.23초면은 순서가 확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하위권에 있는 그 학생들이 중위권, 상위권으로 훅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그렇죠. 올라가면 대단한 거네. 0. 꼴찌하던 친구가 중위권 갔다가 바로 그러니까.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편차가 그렇게 그렇- 비하면 0.23이 굉장히 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표준 편차는 이렇게 0으로 하는 거야. 그냥 뭐 80%, 20% 이렇게 안 하고 복잡하게. 그 기준값이 1과 0 사이에서 두고서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1과 0 기준. 23%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야, 엄청 많이 올라가는 네네네. 거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또 따져보긴 해야 되는데 단기 성적은 오르는데 장기 효과에 대한 논란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얘기는 2부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잠깐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 나의 사춘기에게. 여기는 FM 96.3 수원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인공지능은 도구일까요? 동료일까요? 아니면 경쟁자일까요? 답을 찾기 전에 질문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생각의 알고리즘을 재설계하는 시간. AI 폭풍 온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2026년 생존을 위한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2부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 나의 사춘기를 듣고 오셨습니다. 아까 박 교수님이 단기 성적은 오르는데 장기 효과는 논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이어서요. 단기 성적은 오르는데 장기 효과 논란. 이게 스탠포드 연구 결과로 2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 결과 한마디로 있습니다. AI는 아주 강력한 지팡이지만 지팡이에만 의존하다면 내 다리의 근육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자전거 탈 때 처음 할 때는 보조바퀴를 타고 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죠. 그래서 처음엔 굉장히 편합니다. 보조바퀴가 있으니까 안 넘어가니까. 네, 안 넘어가니까. 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보조바퀴를 띄고 했을 때 과연 그게 내 실력인지 그때 이제 넘어지면은 내 실력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결국 AI가 내 실력을 키워준 건지 아니면 그냥 옆에 도움만 준 건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I 도구를 찍었을 때 실력이 사라진다면은 그건 진짜 내 실력이 아니라 AI 빨이었다는 슬픈 결론이 나온 그러네,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 타는데 아주 잘 비유한 것 같아요. 네. 보조바퀴가 있을 때는 잘 타는 것 같은데 보조바퀴를 떼어버리는 자전거를 타면 여차하면 그냥 무릎팍 벗겨지고 네. 어디 골절상 있고 뭐 찰과상 있고 이럴 것 같은데 AI도 그렇다는 게 비유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부분도 좀 더 얘기를 해봐요. 도구 치우면 사라진다는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죠. 네, 쉽게 말하면 머리는 안 쓰고 구경만 한 셈이 되는 겁니다. 네네. 리지 퍼슬러 박사가 경고한 게 바로 이 지점인데요. 네네. 그 헬스장에 가서 근육 키운다고 싶은데 무거운 덤벨을 이제 드는 게 아니라 AI가 옆에서 같이 잡아준다고 코치가 AI 코치가 잡아준다고 하면은 결국 내가 힘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걸 이제 학습의 내면화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내면화라고 하면 상당히 좀 말이 어렵지만요,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옆에서 엄마가 만드는 비빔밥을 눈으로만 맛있게 보이는 게 아니라 직접 비벼서 입에 넣고 소화를 시켜야 내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AI가 자꾸 힌트를 주고 기를 닦아주면은 아이는 음식을 씹지도 않고 그냥 꼴깍 삼키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입으로 맛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인지적 오프로딩이랑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쉽게 말해서 나는 이제 일 안 해. 네네. 그러니까 내는 철저히 계산적인 겁니다. 뭐 그렇죠. 에너지 안 쓰려고 어떻게 아주 그냥 거의 뺀질이 중에 뺀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뺀질답게 그 박자를 맞춰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두뇌 파업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걸 인지적 오프로딩이라고. 그러니까 두뇌 파업했다. 그래서 파업을 방지를 하려고 하면은 스탠포드 그 연구팀이 입에 말도 강조하는 게 바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예요. 똑같은 AI라도 우리 아이들을 바보로 만들 수 있고요, 천재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답만 툭 던져주는 AI는 AI를 아이의 생각을 멈추게 하지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자꾸 이렇게 말을 거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AI는 아이의 뇌를 이제 계속 이제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데 결국 답을 주는 기기가 아니라 생각을 끄집어내는 도구로 써야 되는 걸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 지난주에도 방송을 했지만 계속 끄집어내는 거, 생각하게 만드는 거, 주로 이제 이런 쪽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정에서나 선생님이나 뭐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자녀들이나 학생들한테 그렇게 대하지 않으면 AI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겁이 좀 나는 것 네.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재미있긴 재밌는데 AI 과외가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만들어진 AI냐, 이것이 이제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도구가 나쁜 게 아니라 네. 어차피 써야 되잖아요, 이제는요. 그렇죠. 예. 우리가 AI라 하면은 뭐 꼭 뭐랄까 이제 굉장히 그 높은 그 고난이도의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책도 어떻게 보면 AI예요, 그죠? 그렇죠. 거꾸로 생각하면은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그렇게 되는데 이게 조사를 보니까 AI를 잘 쓰는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무려 6시간까지 시간을 아껴준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하냐 하면요, 매일 요리 재료를 손질하고 설거지하던 시간을 밀키트 아시죠? 밀키트처럼 AI가 싹 해주는 그런 셈입니다. 그러면 밀키트. 남은 시간에 선생님은 뭘 할 거예요? 그냥 쉴까요? 아니죠. 예전에는 시험 채점하고 생활 기록부 정리하느라 그 아이들 얼굴 볼 시간도 부족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6시간은 세이브를 한 걸 가지고 학생들과 눈 맞추고 상담하고 이렇게 쓸 수 있다면은 학생들도 학습을 독려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할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학생 상담하고 뭐하고 그러면 그게 시간 상당히 걸리거든요. 그렇죠. 생각보다. 채점 이것도 시간 상당히 걸려요. 네네. 근데 차라리 그 채점할 때도 이렇게 맞았나 틀렸나 1번, 2번, 3번 해갖고 동그라미 치는 건 쉬운데 이게 그림 이런 거는 되게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봐서 등위를 매겨야 되지만 또 거기다 코멘트를 다 써줘야 돼요. 너는 네네. 이게 잘못됐고 여기를 수정해야 돼. 그러다 보면 한 40개 하다 보면 아주 며칠씩 지나갔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그런 시간이 절약된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온전히 돌아가는 시간이 많아서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진짜 대화 시간을 많이 가져야만이 학생들이 이제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 저 친구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요새는 뭐 20명, 30명 학생들이니까 조금 그런 낫지만 옛날에는 뭐 60명 콩나물에서 그렇죠. 뭐 엄청 교실에서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학생들한테 눈 맞출 시간도 없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비싼 로봇 청소기 사서 청소 시간을 줄여놨으니까 그 시간에 아이랑 뭐 이렇게 공놀이도 안 하고 또 베란다에 창을 닦고 있으면 로봇 청소기 산 보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비싼 기계를 샀으면은 당연히 나머지 시간을 생산적인 데다가 그렇죠, 써야 되는 그렇죠. 게 바람직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AI 설계 방식이 좋은 칸미고 같은 걸 우리 한국 학생들한테도 쓸 수 있나요? 저도 조금 이제 그 아쉬운 감이 있는데요. 네네. 오늘 아침에도 사이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네네. 한마디로 지금은 미국 한정판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전 세계 1억 명이 쓰는 서비스만큼 머지않아 한국어가 막강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AI 쪽 하면 꼭 조금 있으면 한국어로 바로 옵니다. 왜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쓰고 활용하고 한국에서 검증을 돼야만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한국형 칸미고가 우리 그 수원 학생들 곁으로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런 생각도 드네요. 되게 이제 이게 영어권이 먼저 서비스를 하고 다국어를 서비스하는데 요새는 다국어 서비스하는 것도 AI가 생겨가지고 금세 되더라고요. 옛날처럼 오래 걸리지 않고. 보통 뭐 일반적으로 AI 쪽 보면 미국판 나온 다음에 한 보름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얼마 있으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러면 한국 학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미국 한정판이라고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이미 들어있는 무료 AI들, 챗GPT나 제미나이를 칸미고처럼 약간 변신해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딱 하나인데요. AI한테 주도권을 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아이가 숙제하다가 막혔을 때 그냥 문제를 던지는 게 아니라 비밀 주문을 외우게 하는 겁니다. 난 이 문제를 풀고 있는데 답은 절대 알려주지 마. 대신 내가 그렇죠. 어디서 계산을 실수했는지 힌트만 살짝 줘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그 AI 교육을 좀 받아가지고 그 세팅을 할 때 그렇게 세팅을 하면 됩니다. 바로 답 주지 마라고 세팅을 해놓고 학생들한테 그거 안 가르쳐주면 돼요. 그렇게 그러네.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교수님하고 저하고요 자원봉사로 잼스 같은 걸 만들어서 배포를 해줘. 좋죠. 그렇게 하면은 되죠. 무료로 거기다 장착을 해놓고 그냥 말을 하면 이게 이제 끌려가지 않고 코칭이 되는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저희 입장에서는 뭐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렇죠. 건데 아주 쉬운 거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그 수원 방송국에다 전화하시면은 뭐 요청하시면은 만들어서 드릴 자세가 글쎄요, 있습니다. 이거 저도 여기 웹사이트가 양방향이 되면 참 이런 것들을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가지고 좀 아쉽긴 해요. 자, 그러면 결국 어떤 AI를 쓰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AI는 이제 요술 지팡이가 아니죠. 뭐 요새 진이라고 얘기를 많이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법의 그 저기처럼 진이인데 이제 결과 어떻게 휘두르냐가 따라서 달라지는 도구일 뿐입니다. 뭐 그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칼의 양면성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칼을 이제 요리사처럼 잡으면 맛있는 스테이크도 만들 수 있지만은 잘못 다루면 손을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AI 가위도 뭐 똑같습니다. 다만 뺏긴 됐으면 머리는 굳게 하는 독이 되지만은 내 생각을 같이 쓰면은 나를 천재로 만드는 덕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잠깐 또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입니다. 여기는 FM 96.3 수원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인공지능은 도구일까요? 동료일까요? 아니면 경쟁자일까요? 답을 찾기 전에 질문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생각의 알고리즘을 재설계하는 시간. AI 폭풍 온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2026년 생존을 위한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듣고 오셨습니다. 자, 3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우리 교육하는 거에 대한 홍보 좀 할게요. 지금 수원공동체 라디오랑 그 AI 교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처럼 이런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참여를 해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주려고 그러는데 4월 17일이 이제 마지막 교육이라 그때 안 오면 이제 더 이상 무료 교육이 없을 것 같아요. 교수님은 지금 이 교육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상당히 그 시니어들, 주니어들이 굉장히 많이 중년층들이 많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동받았고요. 특히 여자분들께서 많이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저는 이제 이런 교육이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 생활했던 분들이 사실 이게 AI로 중무장하면은 거의 그렇죠. 날개를 단 것처럼 생각되는데 네. 그래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교육에 대한 그 열의가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배우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하튼 4월 17일이니까 그 전에 많이 신청을 해서 좀 네.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저희 둘은 그래도 대학에서 30년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다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광고는 이쯤 하고요. 3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어떻게 AI를 쓰느냐가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AI 튜터가 진짜 잘하는 건 뭔가요? 3부에서는 AI 튜터의 진짜 장점, 교사가 못해주는 것을 AI가 한다로 시작합니다. 교수님, 사람 선생님이 못해주는 게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참 좋아하는데요. 네네. 첫 번째 네. 이유는 정말 강력한 겁니다. 바로 나만의 속도 맞춤이에요. 그래서 교실에서는 불가능하죠. 뭐 네네. 20명, 30명 앉혀놓고 한다는 게 불가능한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체육 시간에 30명이 다 같이 운동장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제일 빠른 친구나 제일 느린 친구가 아니라 중간 속도로 뛰라고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잘 뛰는 친구는 답답하고 하품이 나고 느린 친구는 숨이 차서 헉헉거리고 바로 포기하게 되는 게 우리 교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AI 선생님은 딱 내 발걸음만 맞춰주는 거 1대1로 이제 컨트롤 해주는 거죠. 뭐 1대1 과외 선생님이 늘 붙어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제가 이제 원고에서는 이게 뭐 숫자가 복잡한 게 학습 효과 뭐 이런 표준 편차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 좀 넘어가고요. 네. 복잡한 얘기니까. 여기서 기존 수업 방식보다 학습 효과가 뭐 0.73에서 1.3 표준 편차가 높게 나왔다 그러는데 이거 좀 쉽게 얘기하면 이 수치가 어느 정도예요? 상당히 숫자가 이제 0.7 아까도 뭐 0점 몇이 하니까 네네네.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보통 연구에서 이제 0.4만 넘어도 네. 아주 대박 나는 그런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0.73이면 2배잖아요. 와. 그래서 우리 학교의 성적으로 치면은 평균 60점 맞아서 의욕이 없던 친구가 갑자기 90점대로 우와. 찍고 전교권 내로 노는 수준으로 이제 진입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야기하니까 쉬우네요. 네. 60점이 90점이 된다. 이거 엄청난 거네요. 네, 그냥 계단을 한 칸 올라간 게 아니라 거의 엘리베이터 타고 쭉 그냥 꼭대기층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진도를 이제 맞춤 진도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이나 이제 이게 있으면 물어볼 때 또 내가 틀리면 어떡하나 또 이거 질문 같지도 않는 거 물어봐가지고 창피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두 번째가 이제 바로 질문의 자유입니다. 네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질문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2등을 하는데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뭐 창피한 거 없는 건데 질문을 잘못했다 그래서 AI가 야단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이 똑같은 걸 3번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친절한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3번째는 좀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친구들 입장에서는 난 바보인가? 2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모르는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군요. 그 AI의 강점이 이런 그 강철 멘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세 번째 장점 뭔가요? 세 번째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잔일 이런 게 줄어갖고 그렇죠. 시간 절약인가요? 교육에 이제 금수저를 모두한테 나눠준다는 거 비슷하는 건데요.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쫓기게 가이드 선생님은 뭐 드라마에 나오는 부잣집 아들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살만 칸이 꿈꾸는 세상도 이제 바로 이런 겁니다. 부모님 지갑을 두께에 상관없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아까 제가 화시라고 그랬죠. 화이. 그럼 니즈만 있다 그러면은 누구나 최고의 선생님과 1대1로 대화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겁니다. 결국은 선생님 행정 업무를 대신 해주면 아이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그게 진짜 교육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은 AI가 선생님을 대체할 수 있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복잡하게 이제 막 그 첫 번에는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핀란드에서 이런 AI 튜터 이런 쪽을 한 데이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네, 핀란드에서 아주 흥미롭고 쓸쓸한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AI로 공부한 아이들이 시험 점수가 잘 나왔는데 정작 공부한 게 하나도 안 즐거워요. 언해피하다는 거죠. 그런 대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그 선생님들은 딱 들어보면 아시잖아요. 우리 영희가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 일단 공부 접고 선생님이랑 매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까 해서 이제 이렇게 잠깐 이렇게 교감을 형성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처럼 세계 포럼 경제 포럼에서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AI는 선생님을 밀어내는 침입자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아이의 마음을 더 잘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슈퍼파워 장갑 같은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직업을 뺏는 게 아니라 직업을 더 풍부하게 살찌워질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도구쯤 되겠네요. 본연의 자세로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본연의 자세.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잠깐 음악을 한 곡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FM 96.3 수원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인공지능은 도구일까요? 동료일까요? 아니면 경쟁자일까요? 답을 찾기 전에 질문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생각의 알고리즘을 재설계하는 시간. AI 폭풍 온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2026년 생존을 위한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박효신의 야생화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분에요. AI 과외 보조 도구로 잘 쓰려면 부모가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4부에서는 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얘기 들으면서 AI 과외 잘 쓰면 참 좋겠다 싶은데요. 근데 학부모 입장에서 뭘 확인하고 골라야 하는지 모르거든요. 이런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 체크리스트가 있을까요? 네, 우리 수원 학부모님들 지금부터 메모 준비를 해주십시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바로 답을 떠먹여 주느냐, 생각을 깨우느냐입니다. 가장 조심할 건 답을 딱 띡 해서 알려주는 앱입니다. 이건 공부를 도와준 선생님이 아니라 대리 숙제 셔틀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네네. 아이가 문제를 찍어 올리자마자 답은 5번이라고 이렇게 말한 앱은 당장 편하겠지만은 아이들 머리를 셧다운 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스탠퍼드 연구 기억하시죠? 그래서 AI가 대신 풀어주면 성적은 잠깐 오는 것 같지만은 AI를 치우는 순간에 그렇죠. 보조받기를 떼는 순간에 실력이 바로 바닥에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죠? 복잡하게 따질 필요 없이 딱 5초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AI한테 네. 갑자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이제 앱을 켜고 2 더하기 2는 뭐야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4입니다라고 대답하면은 그건 그냥 계산기나 그렇죠. 똑똑한 앵무새 같은 정답기인데요. 정답기를 쓰는 거죠. AI 선생님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글쎄 사가 2개가 있는데 2개를 더 가져오면
뭐 모두 몇 개가 될까라고 답을 숨기고 나한테 다시 공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을 던졌다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게 AI가 진짜 우리 아이들을 천재로 만드는 명강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역할 부여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원리군요.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아이들의 사생활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네네. 공부만 잘 가르치는 장땡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AI 앱을 깔 때 나오는 긴 이용 약관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그게 데이터 학습에 사용된다는 말이 있으면은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내 아이가 AI랑 나눈 비밀 대화나 틀린 문제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AI 교과서의 재료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내 일기장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돌려본다는 느낌일까요? 그래서 앱을 이제 고를 때 개인 정보를 확실히 이제 막아주는지 않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진짜 무서운 얘기네요. 비밀을 지켜주는 선생님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뭔가요? 세 번째는 바로 부모님이 관중석에만 있지 말고 좀 운동장에서 내려오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AI 공부는 절대 방치형의 게임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브리스톨 대학 연구팀에서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네네. 똑같은 AI 웹을 주더라도 엄마 아빠가 어디에 한번 같이 해볼까라고 옆에 앉아 있으면 아이들은 그걸 학습 도구로 써요. 그런데 공부해라 하고 학생 방을 가둬두면은 AI는 농담 따먹기식의 엉뚱한 질문만 던지는 장난감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거 참 중요한 지점이네요. 네, 부모님들의 미션이 반드시 그 학생들 옆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학습 효과가 2배, 3배 뛰는 그런 거라고 그런 생각합니다. 것 같아요. 그거 어린애들한테 스마트폰 주고 그냥 그거 갖고 놀아라 뭐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딴짓하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 보면서 옆에 엄마가 질문을 하거나 그렇죠. 야, 이거 보니까 어때? 제가 뭐라 그래?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학습 효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던져주고 하면 애들은 그냥 장난감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꼭 사회에서 얘기한 이제 백지 테스트랑 같은 원리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AI한테 배운 걸 말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네, 백지 테스트랑 똑같아요. 눈으로만 본 건 남의 지식이지만 입으로 이렇게 뱉는 순간에 내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AI 가이는 학원 선생님을 대신하는 완성된 요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신선하고 똑똑한 비빔밥을 만든다고 했을 때 아이 책상 위에 놔두는 거죠. 그걸 비비고 맛보고 소화시켜서 진짜 내 아이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게 아이 자신의 생각과 부모님의 따뜻한 관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까지 마무리를 좀 해보자고요. 지금까지 말씀했던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제 네 번째까지 했잖아요. 네. 이거를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일단 기술은 차갑지만은 교육은 뜨거워야 합니다. 그래서 AI라는 차가운 도구를 부모님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잘 버무려 가지고 비빔밥처럼 이렇게 잘 버무려서 하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저희들은 진심으로 응원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뭐 해외 사례, 칸미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교사는 무료고 뭐 학생은 지금 환율로도 한 6,000원 정도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AI 시대가 열렸다 그러는 게 참 놀랍고 그 선진국이라 그런지 일찌감치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 쪽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뭐 교육부가 주관해서 AI 교육한다고 막 하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 먼저 앞 시간에도 다뤘지만 뭐 디지털 교과서가 되네 안 되네 뭐 빠르네 느리네 가지고 참 복잡하던데 굉장히 빨리 나가는 것 같아요. 서양 쪽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한국에도 곧 뭐 한국이 안 하면 아무래도 이
자본주의 국가고 그러니까 들어오겠죠. 네네. 자기네 거 외국에다 안 팔아먹겠어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하우는 이미 이제 AI가 다 대체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 하우 때문에 코스트는 제로화 이렇게 되고 네. 결국 학생들한테 무엇을 하겠느냐, 어떻게 살겠느냐를 깨우쳐 주는 게 가장 우리 학부모들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클로징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FM 96.3 수원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오늘 박 교수님이랑 얘기 나누면서 AI 과외 막연하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라는 게 우리 이 문제를 딱 정리를 했어요. 듣고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아이 지금 쓰는 앱이 답을 주는 앱인지 생각을 키우는 앱인지 다음 시간에는 사교육비 29조 AI가 줄여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현실적인 숫자로 따져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기는 FM 96.3 수원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주영철, 초대 손님의 박정근 교수, 엔지니어 유소희 편집부장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